일본이 대마도의 부동산을 처음 언급한 건 2008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이죠. 당시 일본의 극우 언론 산케이 신문은 느닷없이 대마도가 위험하다라는 헤드라인의 특집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기사의 핵심은 대마도 곳곳의 부동산이 한국 자본에 의해 매입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톱 기사였고 1면과 3면 등 무려 2면을 전부 활용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이 얼마나 작심하고 내보낸 기사인지 알 수 있죠. 이 신문은 일본 내 극우 세력의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로부터 방위의 요충이었던 대마도가 한국 파워에 의해 석권되고 있다. 한국의 관광 러시에 이어 섬의 부동산이 속속 한국 자본에 살려나가고 있다. 풍부한 자금력을 무기로 매수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다. 신문은 그러면서 안보 위기론을 꺼내들었습니다. 대마도가 한국에게 넘어갈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대마도가 자신들의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사에는 그 사실을 드러내는 문구도 적혀 있습니다. 한국 관광객 가운데는 대마도가 자국 영토라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도 있다. 일본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대마도는 안보 주권 국가로서의 영토 보존에 있어서 심각한 사태에 노출되고 있다. 신문은 몇몇 사례도 제시했습니다. 해상자위대가 있는 대마도시 미쓰시마 인근에 한국 자본이 100% 출자한 리조트 호텔이 있다. 부지 안에는 한국의 사원을 연상케 하는 문이 세워져 있으며 안으로 들어가면 10동 가까운 주택 형태의 숙박시설이 줄지어 들어서 한국령에 발을 디딘 것 같은 위화감이 든다. 익명을 요구한 현지 주민의 인터뷰도 실었습니다. 주민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합니다. 호텔에서 자위대 동향이 언제나 감시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어서 신문은 한국 측이 소유한 스시만의 부동산은 한 곳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곳곳에 흩어져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얼마나 매입했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인이 현지 법인을 만들거나 일본인 명의를 사용해 취득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모양새가 선동에 가깝습니다. 물론 한국인들이 꾸준히 대마도의 부동산을 매입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한 것이라 아무런 문제도 책임도 없습니다. 신문은 기사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국가의 요충이 벌레를 먹는 것 같이 침식돼 간다. 우리는 상상 이상 깊다. 몇 년 뒤 정신을 차리면 섬의 대부분이 한국의 색으로 물들어 있는 사태가 예상된다. 이후 사태는 조금 잠잠해지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 다시 한번 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오노데라 당시 방위상이 대마도의 해상자위대 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인들의 토지 매입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지 알 수 없으니 확실하게 경계를 해야 한다. 일본 측 주장에 따르면 당시 한국 기업들은 여전히 리조트 개발을 위해 대마도 군부대 인근 토지를 매입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2017년 이 문제는 더 크게 불거졌습니다. 산케이 신문이 또 한 번 헤드라인 기사를 내보낸 것입니다. 처음 문제를 제기한 지 9년 만입니다. 당시 기사의 타이틀은 이렇습니다. 한국인들의 대마도 부동산 매매 건수가 급증했다. 산케이 신문은 9년 전 한국 자본이 해상 자위대 기지 인근 토지를 사들여 리조트를 건설한 데 이어 한국인이 민박집 5채를 매수해 영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민박 2채가 추가로 공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연 이것을 급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신문은 대마도 지방정부가 한국에 의한 부동산 매수 건수를 파악하진 않았지만 실제로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신문도 정확한 수치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신문은 대마도를 방문한 한국인이 전년 대비 120% 이상 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의아합니다. 사실 그동안 한국이 대마도를 먹여 살려왔는데 말입니다. 한국에게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지난 3일 집권 자민당이 중대한 결정을 하나 내렸습니다. 보안상 중요 시설 주변의 토지 매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시설 주변 반경 1km 지역을 주시 지역으로 하고 법 위반 시 징역형 등의 처벌 조항도 포함시켰습니다. 일본 정부는 해당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주시 지역은 대표적으로 자위대 및 미군 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경 낙도, 원전 등의 주요 인프라 시설과 해상보안청 시설 등입니다. 국경 낙도는 대마도와 홋카이도 등을 의미합니다. 일본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주된 이유는 한국인의 대마도 토지 매입 때문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국도 가세했습니다. 중국은 홋카이도에 위치한 항공자위대 부대 인접 지역에 토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 자본 토지 거래에 경계감이 커진 것이죠. 일본 우익 대표 인사로 거론되는 사또 자민당 외교부 회장은 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 시설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함께 출연한 야마다 도요대 교수는 대놓고 한국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냈습니다. 한국과 가까운 대마도의 토지 거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로써 일본이 한국을 두려워한다는 게 증명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일본이 대마도를 지키기 위해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설이 존재합니다. 아마 사실일 겁니다. 다만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대마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상으로도 대마도는 한국의 영토가 맞습니다. 한국 상고사를 보여주는 한당고기 기록에서는 장군 시절인 BC 723년에 원파브랍 장군을 일본 규슈 지역에 파견해 대마도를 비롯한 미야자키, 가고시마까지 정벌했던 기록이 나옵니다. 구 혼슈를 포함한 일본 열도 3도를 평정한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비문을 보면 경자년 기사에 외국의 군대를 보내 자구는 도토리현, 우구는 동경까지 정벌했다는 기록이 있죠. 이후에도 대마도 정벌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제1차 대마도 정벌은 고려 창왕 2년에 가귀가 이끌었고 제2차 대마도 정벌은 조선 태조 5년에 계속되었습니다. 이어서 제일 유명한 제3차 대마도 정벌은 세종 1년 이종무가 이끌었습니다. 이 전투로 대마 도주의 정식 항복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 후 조선 세종 25년 때 개해조약을 맺어 대마도가 조선의 행정구역에 편입되었습니다. 조선 정부가 대마도와의 교류는 1910년 강제 점령 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제 초대 총독 데라우찌가 우리나라 국민 몰래 슬며시 대마도에 군대를 파견해 불법 점거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영토로 만들었죠. 강제로 빼앗은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확실한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한국은 일본과 분쟁 시 가장 먼저 대마도부터 되찾아와야 합니다. 대마도와 관련한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행보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부가 주도한 세계보건기구 WHO 차원의 우호 그룹이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출범했습니다. 외교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감염병 대응 협력 지지그룹 출범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우호그룹은 WHO와 글로벌 펀드, 백신 면역연합, 국제의약품구매기구 등 국제보건기구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를 기반으로 출범했습니다. WHO 사무총장과 백신 면역연합 CEO 등 80여 명이 출범회의에 참여한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가 차원의 노력으로 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을 막을 수 없다며 제네바 차원에서 보건 거버넌스 강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2일 UN 우호그룹, 어제 WHO 우호그룹, 오는 26일 유네스코 우호그룹을 출범해 K-방역 모델 공유와 보건 분야 다자 협력을 주도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의 성공적 코로나19 대응 모델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겠다. 지난달 2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해 소집된 G20 화상특별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초 급증하던 코로나19 국내 확진세가 진정되면서 개방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한국형 방역 모델에 대한 평가가 시작되던 시기다.
실제 해외 당국과 언론에서 한국의 대응 사례에 대한 호평은 이어지고 있다. 국제 공조가 필요한 바이러스 대응의 특성상 G2 국가인 미중의 리더십이 필수적이었지만 균열만 강화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사무총장 사퇴 서명이 70만 건을 넘길 정도로 신뢰를 잃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러 국가들의 관심이 한국 모델에 쏠린 것은 주지할 만하다는 평가다. 하지만 호평이 고무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코로나19 위기는 한국에 기회도 주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코로나19가 가져온 세계의 변화는 결코 한국에 우호적이지만은 않다는 이유에서다. 빅터 참의국 조지 타운대 교수는 지난 10일 발행된 잡지 포린 어페어스에 한국이 최상의 대응 방식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같은 날 첫 확진자가 발생했던 미국과 한국이 이후 현재까지 어떻게 다른 대응을 했는지 조목조목 비교하고 있다. 대북 문제에는 현 한국 정부와 생각의 결을 달리하는 한반도 전문가인 그가 방역 문제에 관한 호평을 내놨다는 점이 관심을 끌었다. 조금씩 강조하는 점은 다르지만 대개 해외 유력 언론들은 한국 사례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프랑스 르 피가로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한국의 시민 의식을 호평했고, 영국 가디언은 권력을 다그쳐 일하게 만드는 한국인의 특징을 조명했다. 세계 여론을 주도하는 서구 주요 언론에서에 따라 한국을 우수 사례로 꼽으며 이 같은 평가는 그 외의 세계, 제3세계 국가로도 공유되는 추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3일 프랑스 공영방송 프랑스 24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해외 유입이 증가해도 국경 봉쇄는 없을 것이라며 한국형 모델의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진단키트 등 방역 물자와 방역 경험 공유 요청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한국의 대응 경험을 국제사회에 공유하기 위해 27일 코로나19 국제방역협력 총괄 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열고 K방역 웹세미나를 3개월간 진행하기로 했다. 김홍규 아주대 교수는 해외 평가는 긍정적이라면서도 한국 앞에 놓인 상황을 봤을 때 이를 객관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이 속수무책으로 코로나19에 무너지는 상황에서 한국 사례의 부각이 체제 보루로 기능하는 면이 없지 않다고 분석했다. 봉쇄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취한 중국을 비판하면서도 이를 따라갈 수밖에 없던 서구 국가들이 이에 대비되는 한국의 예를 통해 민주주의적 방식에 대한 확신과 안위를 찾는다는 얘기다. 자국 당국을 비판하기 위해 한국 사례를 활용하기도 한다. 특히 대선을 앞둔 미국 언론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한국을 반대 사례로 부각시키는 경향이 없지 않다. 위기 대응에 대한 우호적 평가와 별개로 앞으로 한국에 닥칠 상황은 좋지만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교수는 코로나19로 세계 질서에 구조적 변동이 생긴 것이 아니며 오히려 기존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세계적 위기에서 발동했던 미국의 리더십이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은 중국대로 리더십을 구축하는 데 실패했다. 그런 가운데 두 강대국은 바이러스 진원지 경쟁을 벌이며 으르렁거리고 있다. 전통 안보 영역에서의 미중 경쟁이 전염병을 매개로 비전통 안보 영역에 그대로 옮겨왔고 가운데 낀 한국의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는 얘기다.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코로나19 이후 경제 위기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 한국 모델은 한국적 상황에 맞는 것이었을 뿐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코로나19 상황이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평가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럼에도 한국이 코로나19 위기에서 얻은 보건 소프트 파워는 위기 속자산이 되고 있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현재 리더십이 부재한 타자 무대에서 그렇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책 브리핑 기구에서 G20 특별정상회의는 한국의 국가 위신과 외교적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최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아세안 플러스 3 특별화상 정상회의도 열렸다. 성과를 자화자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열린 기회를 적극 활용해 다가올 위기에 대응하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한국이 방역 공조와 관련해서는 역할을 찾았지만 경제 공조에서 자리를 찾아야 할 필요도 제기된다. G20에서도 일부 논의됐지만 앞으로는 각국이 맞닥뜨린 경제적 후폭풍에 대응하는 과제가 다자 무대의 핵심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 속에서 한국의 목소리와 역할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 공조는 방역 공조의 영역에 비해 제한적이라면서도 코로나 위기 극복 능력이 없는 국가에 대한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논의 등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